돈이 많은 한 괴짜 여행객이 어느 도시를 방문하여 구경을 하다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을 마주쳤습니다. 부자는 거지들에게 돈을 몇 푼 주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에도 우연히 그 거지들과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들은 모두 한가롭게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죠. 부자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거지들도 쉬는 날이 있는 것인가? 부자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거지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가장 게으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죠. 거기에는 거지들이 6명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지들은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지 보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돈을 구걸하는 동안에도 일어나기 귀찮아 손을 내미는 신용을 하는 거지도 있었고 자기가 얼마나 게으른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지도 있었죠. 1시간 동안 5 거지들의 행동을 재미있게 지켜보던 부자는 마침내 가장 게으른 거지를 선정하여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경쟁에 참가하지도 않고 계속 누워있었던 거지였죠. 그는 끝까지 풀밭에 누워 신문을 읽으며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은퇴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실직하여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또한 일을 하느라 여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즐거움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캐나다 은퇴 설계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에서 여가 계획 세우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한 참여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가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죠.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나는 즉흥적으로 청중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나왔고 한참 열띤 토론이 오간 뒤에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가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이라는 것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세미나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의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죠. 그렇다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먹는 것을 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즐기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즐거운 일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러한 외식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가 활동 중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문제일 수 있겠죠. 사전에서는 여가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사전들은 공통적으로 여가를 일이 없는 시간 또는 쉬거나 즐거운 놀이를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먹는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일일까요? 쉬거나 즐거운 놀이일까요? 좋아하는 일일까요? 여가일까요? 아니면 전혀 별개의 어떤 것일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을 만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죠. 어차피 그들도 명쾌하게 구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얼마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런 질문이 나올 터인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나는 그저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었는데 먹는 것이 여가인지
여가가 먹는 것인지 고민하는 고상한 철학자 노릇까지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나는 세미나의 목적이, 또 이 책의 목적이 여가를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자 합니다. 여가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겠죠. 그럼에도 느슨하게 정의해보자면 여가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일과 여가의 정의는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이 고유한 개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여가 시간에 하고 싶은 것도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여가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여기에는 재미있는 패러독스가 숨어 있는데요. 여가는 일이 아니라고 정의하지만 여가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가는 일과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을 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언젠가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삶의 질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여가라는 것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여가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로 여겨졌죠.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특히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뒤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 여가는 전 세계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죠. 누구나 어느 정도는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여가를 즐기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라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죠. 유쾌하고 느긋한 삶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막상 무한한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오히려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도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의 즐거움은 미래를 위해 아껴두죠. 문제는 그러한 미래가 갑자기 눈앞에 닥친다는 것입니다. 막상 은퇴를 하거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나면 넘쳐나는 시간 속에 허우적대느라 제대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미국 상무성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여가 시간의 활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8%에 불과합니다. 42%의 사람들은 여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고 난 뒤 상당한 시간을 일하는 데만 쓰죠. 그리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들, 예컨대 출퇴근하는 시간, 출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시간, 또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고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데 쓰는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면 일에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20대에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요. 그 당시 동료들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20대인데 은퇴 후 삶을 꿈꾼다는 것은 너무나 한심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는 세상에는 너무나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은퇴가 곧 행복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은퇴를 하면 하고 싶은 일, 보람 있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죠.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고 또 견디죠. 하지만 불행히도 은퇴한 사람들이
모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나 역시 30대까지는 그러한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회가 규정해놓은 바람직한 삶이라는 틀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머지않아 그러한 믿음을 그대로 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실제로 대중의 생각이 틀린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믿음은 진정한 삶의 행복과는 대부분 다르죠. 예컨대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순식간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엄청난 돈을 거머쥐면 우리가 늘 꿈꿔왔던 유쾌하고 느긋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행복과 만족감만이 넘칠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리 르블랑과 레니 르블랑은 벼락부자라는 책에서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번 졸부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가 시간을 무한정으로 갖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습관적으로 해오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일상의 규칙과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거액의 로또에 당첨되어 일을 그만둔 뉴욕의 어느 트럭 운전사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트럭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실은 뭘 해야 하는지 나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또에 당첨되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취업정보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기 퇴직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퇴직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꿈속에서만 그리던 유쾌하고 느긋한 삶은 실제로 경험해보면 전혀 즐겁지 않은 것이었죠. 놀랍게도 우리는 일하는 삶을 늘 불평하면서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